예, 10월 28일 월요일 마감 방송이 5%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삼성전자를 계속 보다가 좀 늦게 찍는데요. 자, 34일 만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역대적으로 제일 오래 많이 때렸던 외국인 순매도인데 오늘 순매수로 삼전이 좀 전환될 수도 있다. 예, 막판에 물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자, 우리나라가 암만에 지겹고 안 좋고 별별 얘기 다 해도 제가 힘을 내시고 우리 대장주 내에서 홀딩을 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자, 주말 시황에는 제가 한국은행 총재님의 인사이트를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투자 공부도 되시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저희 투자 같이 하시는데 많이 도움되실 거니까 어제거 주말 방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자, 그리고 항상 퀀트적으로 달별로 어떤 확률적인 흐름이잖아요. 투자가 올 확률 게임이다 보니까 11월 달에 강세로 된다는 시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작년 11월 달도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그 산타랠리가 11월부터 확 나버렸잖아요. 물론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는 상태인데 변동성을 봐야 됩니다만은 긍정적인 시황 가지시고, 자, 우리나라도 바닥에 나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 전에 우리는 변동성을 조금은 감안하고 있죠. 지금 달러와 금리에서 사실 지금 금리가 오를 때가 아니거든요. 미국 기준금리를 진짜 몇 년 만에 내렸는데 이렇게 금리 오른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 트럼프 영향입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 이번 주에는 또 되게 중요한 빅테크들의 어닝이 나와요. 거기서 내용 볼 것들이 있고 경제지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서 중요한 선거 있는 거 한번 봐볼 거고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뭐 안 좋다, 뭐 지루하다, 뭐 이렇다 하지만 어쨌든 10월 달에는 빅바이오들이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자, 남은 게 뭐냐? AI 반도체죠. 특히나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도인데 마지막에 오늘 매수가 좀 들어오면 좋겠어요. 일수도 있었고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갖고 있는 대장주 섹터와 함께 이제는 바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나 섹터도 구별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10년 대계 5% 젤리 7전 투자 채널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10월 마감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이제 대선이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데 마지막 주예요. 그 변동성이라는 게 밑으로 빠진다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자, 미국은 여전히 경기가 견조하고 정부의 쉴드로 좀 들어가 있죠. 자, 트럼프로 지금 되는 것처럼 자꾸 쏠리잖아요. 근데 사실 경합주를 한번 보니까 베팅 사이트 보고 하니까 경합주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0. 몇 프로? 아니 2% 이 정도 차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변동성과 시나리오 정도 세우고 이런 쪽에 크게 베팅은 안 하고 시장을 대응하려는 그런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책이 이 중국에 대한 관세, 중국 말고 다른 쪽에도 많이 때려요. 우리나라나 동맹도 10% 이상 때리기 때문에 이 관세 정책과 자기 그 국가의 법인세를 감세해주는 이 두 개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준금리를 그 2년 만에 빠졌는데도 내렸는데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지금 상승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부담감이고 금리가 제가 말했던 4.2, 4.3 정도에서 박스권 상단입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해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추세상 확 간다고 보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4.26까지 올라 있더라고요. 자, 금주에 되게 중요한 거는 빅테크의 어닝입니다. 물론 미국 경기를 가장 볼 수 있는 빅테크의 성장도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날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알파벳이 화요일 날, AMD도 볼 수 있고 뭐 졸트 보고서 같은 고용도 볼 수 있고요. MS, 메타, 릴리는 수요일이고요. 애플도 있고요. 큰 것들 다 있죠. 여기서 볼 거는 뭐냐면 AI에 대한 캐펙스 투자가 얼마나 될 거냐. MS가 블랙엘을 뭐 아도로 찍었다 그러고 비친 블랙엘의 1년 수요 솔드아웃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 않습니까? 그 흐름 때문에 이 성장도 괜찮아야 되는 어닝도 보겠지만 또 엔비디아나 TSMC 주가를 봐야 돼요. 엔비디아는 지금 고가에서 계속 놀고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이 주도주 빅테크 AI 그 가속기 쪽은 또 움직일 수 있겠죠. 그걸 한번 챙겨볼게요. 자,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 또 주가 하이닉스 같은 데 영향을 주니까요. 자, 그래서 미국 대선 이후에 변동성을 대비하면서 현금은 엔비디아 절반 정도 매도를 해놨는데 이후에 볼 거예요. 그러면 방향성이 되고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대응하시면 돼요. 뭐 트럼프가 집권될 때, 해리스가 집권될 때 별별 트레이딩과 시나리오가 많습니다.
자잘한 거 다 안 맞을 거예요. 다 안 맞을 거고 말씀드렸지만 미리 또 트럼프 때문에 금리가 딸 올라가면 혹시나 트럼프 됐을 때 되고 난 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선반영되고 이런 거. 그 소산 유팔 이런 흐름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이쪽으로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게 좋으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제 보니까 AI 국가안보에 각서를 썼어요. 처음으로 썼는데 여전히 AI나 반도체 이쪽은 미국에서 중국과의 이제 10년, 100년 전쟁입니다. 그런 패권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의 중심이에요. 물론 경제도 진짜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지만 미국 같은 케이스는 이 정말 안보가 정말 우선이잖아요. 그런 면 때문에 AI 좋게 보고 두 개라 나왔을 때도 바이오 섹터는 둘 다 괜찮기 때문에 오늘 두 개를 가장 대장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이 트럼프가 뭐를 하겠다 말을 열심히 해도 너무 정도가 심하잖아요. 분명 일기를 거쳐봤고 주요 참모분도 계시니까 너무 정치인이 한다는 말에 이게 되겠지 해서 확실히 베팅하는 게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나 되고 났을 때 정책의 강도가 조절될 수도 있고 말처럼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이란 자체가 좀 원래 신뢰가 낮은 그 분야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정책과 시장 흐름만 저는 채식하면서 투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보니까 또 트럼프가 이 반도체 칩스법, 지금 바이든의 그 칩스법이잖아요. 또 엄청 비난했어요. 자, 반도체 만드는 국가, 너네들 그렇게 돈도 많이 버는데 우리 돈 보조금 주는 게 말도 안 돼. 이게 7월 달에 그랬어요. 7월 달에. 7월 달에 그러고 트럼프 총 맞고 7월 달에 그런 이후에 엄청 급락했잖아요. 오늘 보시면 TSMC든 우리나라 반도체 보시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때처럼 시장 분위기 안 좋기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말씀 드리는 거고, 하지만 트럼프가 되게 되면 어쨌든 미국의 동맹들, 우리도 포함한 동맹들이 조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좀 염두에 두고 있어요. 하지만 대선 이후에 누가 되든 간에 이 불확실성 이후에 그 차트 보여드렸죠. 2016년, 12년 다 보여드렸는데 이 정시의 상승 시나리오를 크게 보면서 너무 겁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비미국 말씀드릴 부분은 어젠가 이제 일본의 중의원 선거 있었어요. 신임으로 그 이시바 총리가 들어온 이후에 잔민진이 항상 과반수가 안 된 적이 없는데 처음 선거에서 이제 이시바가 그 총리지만 과반이 위태위태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밀고 있는 정책이나 이시바도 사실 조금 허리가 그 자리가 위태하게 된 상태라서 어제 엔화 약세가 다시 됐습니다. 엔화 다시 됐기 때문에 오늘 정시도 올랐고 엔화 약세 흐름은 계속 꾸준히 이어진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엔캐리 때문에 제가 계속 볼 거죠. 뭐 지금 당장 위험한 건 아니지만 일본은행 BOJ도 금주에 있어요. 그때 이제 금리 인상 없다가 말했기 때문에 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대만도 괜찮았고요. AI 서버 시장 이 차트를 딴 걸 다 보고 있는데 대만 관련 TSMC 말고도 딴 종목들이 많잖아요. 여전히 실적들이 호황이고 대만의 국제기관도 AI 쪽이 워낙 좋기 때문에 대만의 국가 성장률도 거의 4% 가까이 상향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홍콩은 여전히 미국이 가장 중요하죠. 미국 누구나 되느냐에 따라서 겁을 내게 먹고 있을 텐데 특이한 건 뭐냐면 외국인 들어가는 홍콩은 그냥 계속 고만고만해요. 눈치 보니까 안 움직이는데 본토 주식 그 중국인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본토 주식들은 이 성질이 급하신 분들이 많아요. 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걱정하셨던 중동은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대이란한테 반격을 했습니다. 해서 자기 말대로 석유시설 말고 군사시설만 공격을 했다 그랬고 양국 자제를 하면서 관련 우려들이 많이 누그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WTI도 68불까지 빠지면서 한 단계 다 안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참 이거 말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전쟁을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이스라엘 정시가 신고가 났어요. 자, 우리나라 그렇지만 또 핵심을 뽑아서 바닥 반등 보고 있으니까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자, 우리나라 거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도 5일선 돌파했습니다. 자, 삼전 오늘 나온 뉴스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건 아니고 대만에서 대만 매체에서 자, 삼성전자 HBM 물론 3겠죠. 그게 콜 테스트가 부분적으로 통과됐다. 근데 일단 물론 이렇던 저렇던 간에 뭐 되게 싸고 바닥 밴드에서 했던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 뉴스 나오니까 살짝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한일세가 또 살짝 빠지는 추세상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으로 이유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바닥 반등을 만들 수 있는 삼성전자와 외국인의 수급을 오늘 좀 보고 있어요. 막판에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88만 주 순매수로 찍혀 있긴 한데 마지막을 또 봐야 됩니다. 어떻게든 외국인 틀지 모르니까요. 얘들이 V자 반등으로 확 사주진 않을 거야.
제가 볼 때는 계속 지리하게 이렇게 하다가 뭐 미국 대선 전이나 이런 거 나올 때 그때 투심이나 수급들이 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자, 여전히 국장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얘기 말씀드렸던 항상 대중의 반대해서 우리는 기회를 잡으면 되니까 주말 시황 요거 이창용 총장님 거를 보시면 기준을 잡고 우리 포트나 이 시장 금융시장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차트를 좀 많이 말씀드리고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코스피도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렇게 쭉 떨어지고 쭉 올라가고, 이게 차트 많이 보셨죠? 보셨던 분들이 쐐기형이거든요. 쐐기형은 뭐냐면 점점 변동성이 줄고 하다가 이쯤 돼서 올라가든 밑으로 가든 방향성이 나올 때가 머지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성이 나올 때가 머지않았다는 얘기인데, 물론 저는 위로 보고 있어요. 밑으로 볼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리고 미국 대선 이전에 별별 시황과 아까 시나리오 말씀드렸잖아요. 의견들이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어떻다 안 좋다 하지 3전도 별별 소문들이 다 돌고 있던데, 우리는 뭐죠? 기준은 여전히 빅수급 체이싱이고 왔다 갔다 단기보다는 제가 보는 큰 흐름으로 시장 내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대장주와 바닥주. 바닥주라는 건 물론 지금 보시는 분이 사셔도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대장주 포트가 있지만 지금 밑에서 막 제가 밑에가 잘 안 사는데 이 바닥주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싸고 바닥 밴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건 이제 말씀드렸던 자동차 엔터를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제일 자각구리 갖고 있는 거는 빅바이오 제일 좋습니다. 상방을 계속 가고 있죠. 자, AI 반도체는 어쨌든 투심과 수급 봐야 되겠지만 반등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 삼전이 원래 외국인이 팔지만 않아도 올라요. 근데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6만 나이면 5만 며칠이든 뭐든 바닥 밴드 잘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전 안 망해요. 삼전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34일 만에 외국인 순매수 확인해 볼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만 매체에서 HBM 공급사로 조건부 승인했다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야, 그럼 하이닉스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뒤에 설명 말씀드리겠지만 삼전이 이미 HBM보다는 DRAM 레거시 쪽으로 틀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HBM 관련했을 때는 이 AI 가속기 메이저에서 하이닉스가 이미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삼전은 빠져있기 때문에 좋은데, 하이닉스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는 큰 흐름상 계속 좋게 보셔도 됩니다. 자, 동학개미 3기가 많이 힘드실 텐데 여전히 홀딩할 구간이고 저희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장은 하이닉스이긴 해요. 자, 반도체 말씀을 드렸고요. 전자가 여러 가지 뭐 분석들도 많은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21세기에 들어 이런 지 한 번도 없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별별 금융적인 사고가 다 나고 있긴 하지만 삼전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의 다운그레이드는 있었죠. 하지만 지금 상태 청산가치 1배에서 이 기업적으로 봤을 때 정말 수치스럽거든요. 저는 분명히 자구책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혹시나 거기에서 뭐 또 TC본더 수율 때문에 예전에 살짝 기대했던 뭐 TC본더 머프 방식도 살짝 시나리오 넣어두고 있긴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빅바이오는 오늘 또 살짝 출렁거리긴 했습니다. 오늘 사실 3전이 올라오고 2차 전지가 올랐어요. 그죠? 2차 전지 뒤에 말씀드릴 텐데 추세가 문제되는 건 아니고 뭐 그냥 쉬었던 날입니다. 쉬었던 날이고 여전히 대장 섹터고 잘 가고 있으니까 삼바나 SK 바이오팜도 실적도 괜찮고 추세가 다 좋으니까 잘 보시고, 알테오전을 2번이나 적어놨네요. 하여튼 제일 좋으니까 알테오전이고요. 오늘 보시면 그 테르가지라고 있어요. 그죠? 자체의학 개발폰한 건데 파마 리서치에서 판매한다고. 이거 다 우리 종목들입니다. 둘 다 좋은 소식 나왔었고요. 자, 필수로 꼭 사라 했던 종목. 자, 9월 달에 꼭 사라 했다가 올랐다가 살짝 눌려서 지금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전히 상방 좋은 상태에서 오늘 실적도 되게 좋게 나왔어요. 필수 종목 허실적도 한번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닥주를 이제 전체로 봤을 때 지수가 정말 바닥에서 뭘 살만한가 봤을 때는 밸류 포함됐던 자동차 실적이 안 좋게 나왔잖아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기주나 배당으로 봤을 때 현대차나 기아차 이렇게 괜찮게 흐름을 보고, 현대기아 장 보고 넘어갈까요? 중기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급할 건 아니지만 바닥 밴드 만든다 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7, 8, 9가 같이 떨어졌지만 여기에서 현대차는 바닥을 만들 수 있다고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서서히 살만한 가격대예요. 자, 기아차가 조금 더 가볍죠. 좀 더 가볍고 외국인 수급된 거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기술적으로 안 좋게 만들지만 다시 또 올렸어요. 똑같이 현대차 회복되니까 이쪽에서 살 수 있는 가격대로 보시면 됩니다.
엔터는 근데 실적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 가지 말은 많지만 제가 볼 때 이런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닥에서 또 가장 중요한 섹터입니다. 빅수급주는 아니지만 어닝이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을 볼 수 있는 게 엔터 섹터, 이렇게 두 개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2차 전지는 안 좋습니다. 근데 오늘 다 올랐을 거예요. 오늘 다 올랐을 텐데 한번 보여드리면 수급 괜찮, 에코포리도 올라갔다가 머티가 여기서 살짝 반등 주고 외국인이 다 만들어요. 외국인 뒤에 따라가는 게 기관들입니다. 이건 뭐냐면 간다가 아니라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계속 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별거 없는데 단타를 계속 치면서 개인들 짐 빼고 자기들 작게 먹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외국인 한번 등락 만들어 볼까 하는 흐름이지 추세는 왔다 갔다 하는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트럼프 도트타 테슬라 이런 거 좀 보고 있으니 같이 보시면 돼요. 오늘 LG엔솔에 큰 콜이 있었습니다. LG엔솔이 코스피에서 가장 큰 2차전지 대형주인데 여전히 4분기 실적까지도 어려워. 지금 나온 거는 3분기고 다음 분기도 실적 개선은 쉽지 않습니다. 한 좋은 소식은 뭐냐면 계속 테슬라에서 발했던 4680 배터리가 양산이 마무리된대요. 자, 마무리되면 테슬라 얼마 전에 뉴스 나왔어요. 계약한다는 뉴스 나왔고 딴 것도 할 테지만 4680 되면 앞으로 좋아질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2026년부터 공급이에요. 그 뭐냐면 내년에 열심히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는 내년부터 보는 게 여전히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투자가 아니라 바닥 등락되는 흐름을 보시면 되고 근래 밸류업이나 은행 금융주도 보시면 사탑받았다 등락하지 계속 올리진 않을 거예요. 자, 금두세 폐지 발표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투심 영향을 좀 받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국장 신호 바닥되는 흐름들을 이렇게 다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가만히 있고 우리가 들고 있지만 그냥 뻔히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시장에 작은 것들 큰 것들 신호를 다 보면서 힘을 내시라고 종목별 흐름을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국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 재가입한 분 같은데 일단 제가 전산에 뜨는 것만 보다 보니까 김어연님, 되게 감사드리고요. 자, 종목 시황은 좀 자세하게 파트 2에서 이어나가겠습니다.